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오늘은 SFA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3일 날 그 당시 주가가 이제 19,400원이었어요. 현재는 19,400원보다 조금 더 이제 높이 올라온 가격에 있는데 대략 15% 정도 이제 상승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21대 대선을 치르면서 급등을 했죠. 그런 것에 비하면 상승 동력이 아직까지는 미약합니다. SFA는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공장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죠. 제조 장비의 공정 자동화 장비들을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현재는 수동적인 이런 부분에서 무인, 사람이 없는 자동화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주기에는 SFA가 가장 적합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동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기계들을 다뤄야 되는 시스템적인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입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산업 분야인 것 같아요. SFA에 2020년도 나온 새로운 SFA 이러한 부분의 그 선언문을 보면 SFA는 다양한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고객의 진보를 위한 최적의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대한민국 하이테크 종합장비 선도기업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SFA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준비함과 동시에 사업활동 반경을 전 지구촌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확장성이 있다는 뜻이죠. 성장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기업의 성장성과 확장성이 대단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따라서 SFA는 업계 최고의 장비 도메인 지식과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의 결합을 통하여 무중단, 무인화, 고효율의 혁신적이고 완성도 높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국내외 고객들에게 제공하여서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리더로서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게 새로운 SFA의 목표예요. 이러한 부분들,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재료 가공, 어떤 특수한 목적의 자동화, 이런 부분들에 현재 SFA가 장비를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오는 SFA의 소식들을 보면 올해 흑자 전환할 거다.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 2025년도에 노스볼트 파산으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죠. 수천억 원대 장비를 선발주 받아서 제조를 하다가 파산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다 충당을 했어야 됐습니다. 현재 이러한 자동화 기업들이 이제 로봇 이런 산업에 진출도 많이 하고요. 최근에는 1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뉴스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쁜 소식들은 아니죠. 반도체, 로봇, 그리고 무인 자동차, 통신, 국산 장비, 또 최근에는 가상화면 이런 부분에 우리 미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자동차 공장도 보면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제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공장들이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새로운 공장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래 시대에는 이제 플라잉카 좀 더 스마트한 이런 도시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SFA가 반드시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FA의 12개월 향후 포워드 PR은 6.67배로 현재 10배가 안 됩니다. PBR이 0.71배로 1배도 안 되죠. 밸류에이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SFA는 1998년도에 삼성항공의 자동화 사업부에서
분사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공개 회사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통해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이제 이 두 가지를 주력으로 하고 2차 전지와 반도체, 유통, 기타 제조, 디스플레이 산업의 스마트 공장 장비와 생산 시스템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2025년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0.5% 감소를 했어요. 2025년도 1분기는 노스볼트 파산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예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던 때였습니다. 영업이익은 46.9%가 감소를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29.5%가 감소를 했습니다. 수익성이 다소 전년 동기 대비해선 악화됐죠. 하지만 3분기, 4분기 이때에는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퍼밴드와 PBR 밴드를 보면 굉장히 낮은 쪽에 주가가 최고로 낮은 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색 선이 1배가 안 되는 그런 선이에요. 물론 지금 퍼밴드도 10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쪽으로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차장고 비중이 4%가 넘게 올라와 있어요. 공매도도 다소 활발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대차장고나 공매도 이런 부분을 보면 주가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매출액 구조를 한번 보죠. 2022년도에 1조 6,800억 정도, 2023년도에 1조 8,600억 정도, 2024년도에 2조 원, 올해 1조 7,800억 정도, 2024년도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죠. 2022년과 2023년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장을 하다가 2024년 9월과 12월, 2024년도 3분기와 4분기에 큰 적자를 얻어맞았죠. 영업이익이 2024년 3분기에 1496억 적자, 2024년도 연말이죠. 이때는 79억이 반영이 됐어요. 노스볼트 파산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따라서 1분기, 2분기에는 노스볼트 파산에 대한 충당금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달에 3,98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어요. 분기 매출이잖아요. 대략 4천억 정도니까 연말로 따지면 1조 6천억, 1조 7천억 정도가 되죠. 영업이익은 290억을 거뒀으니까 분기에 올해 연간 목표액이 1,641억 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 이때랑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거든요. 당기순이익도 1,19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요. 부채 비율이 45%로 제조업치고는 굉장히 낮죠. 유보율이 5,900포인트나 있어서 회사 내에 상당한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2022년도에 좋았을 때 9%대, 2023년도 4%대, 2024년도는 마이너스 2.37을 기록했는데 올해 9.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제조업이 9%, 10%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한다는 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올해 주당 순이익 예측치가 2,673원으로 2022년도 2,149원 이때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요. 2025년도 실적만 보면 상당폭 주가 상승의 요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노스볼트 파산으로 인한 2024년도의 실적 악화, 주가 급락에 대한 쇼크, 이런 부분들은 2025년도에 해소가 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보시다시피 물류 자동화 기업이고 글로벌 경기가 산업적으로 제조업이 활성화가 돼야 SFA에 대한 장비 발주가 많아지는 그런 기업이죠. 60일 이평선이에요. 주가는 2023년도부터 꺾였습니다. 2022년도에 최고 실적을 내고
2023년도 주가가 반토막이 났죠. 그 중반부터 주가가 꺾이기 시작해서 다시 한번 2024년도 3분기 때 꺾였어요. 근데 이 부분은 노스볼트 파산으로 인해서 생긴 주가 하락 구간이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023년도의 실적만 생각을 하더라도 주가는 27,500원 부근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가 하락을 할 때, 62평이 하락을 할 때 62평이 저항을 맞고 이 부분을 뚫어내질 못했어요. 다시 하락을 했고 이 부분은 특별하게 노스볼트 파산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장기간에 이런 파동이 있었어요. 노스볼트 파산이 아니라고 하면 이 이상의 그림은 없었어야 되는 그런 그림이다. 25,000원 이하의 주가 흐름은 없었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 우리가 SFA를 이야기 드린 지점이 여기에요. 2025년 3월달이란 말이에요. 19,400원이에요. 현재 주가는 오늘 강하게 올랐네요. 5.16% 올라서 22,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2평이 느리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은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현재는 62평에서 6.09% 위에 있습니다. 2023년도 실적보다는 우월하게 2025년도 실적이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전에 2022년도 이런 실적을 되찾아간다 그러면 주가는 굉장히 급등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맞겠죠.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물류 자동화, 미래 세상은 지속해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필요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이러면 반드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선택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기대가 돼요. 노스볼트 파산과 같은 갑작스런 그런 돌발 변수만 충격을 당하지 않는다면 SFA는 충분히 주가적으로 더 높은 지점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올해가 이제 그런 회복의 원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진입하는 타이밍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주식을 바닥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와서 무릎 언저리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도 없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SFA를 모아서 투자해 나가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위치에서는 투자가 충분히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도 전반적으로 추세가 나쁘질 않죠.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의 급등, 여러 섹터가 급등해 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원전 관련주, 조선, 방산,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금융, 지금은 또 플랫폼 주식들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런 기대감에 따른 결제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SFA는 향후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3개월 지났습니다. 제가 방송을 해드린 지. 업데이트 차원에서 방송을 해드렸으니까요. 작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방송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